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가끔 지치고 힘든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세상에 홀로 남아 아무도 네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이 뒤덮는 그런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작지만 나도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힘을 주고 있을 거야. 가끔 괴롭고 울고 싶은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불안한 미래에 우울하고 어두운 걱정이 마음을 울리고 있는 날. 수많은 작은 별들이 온 힘을 다해 은하수를 만들어서 너를 위한 길을 밝히고 있을 거야. 용기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밤하늘을 보면서 이 말을 떠올려줘. 사랑을 가득 품은 너처럼, 꿋꿋하게 견뎌온 너처럼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난히도 피로감이 느껴지는 날 있으시죠? 몸의 피로감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그런 날이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나의 관점이 아닌 이 타인의 시선,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틀과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그럴 때 마음이 참 지치고 피곤합니다. 오늘은 그럴 때 딱 가볍게 펼쳐서 읽으면 참 좋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소윤 작가님의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에세이인데요. 지은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의식하는 삶, 나 자신이 아닌 타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고 느꼈고 그 가운데 많은 피로를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인과의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기에 그런 사람은 다 흘려보내자고,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타인과의 거리 두기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너무 짧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사람, 서로 아무 말 안 해도 그저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꼭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또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함석헌 시인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면서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여유가 되실 때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두가 너무 길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혹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왜 하늘은 이렇게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원망한 적이 있나요? 아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스스로 달랬겠죠. 밤하늘 속 달은 저렇게 예쁘게 빛나는데 나는 빛바랜 사진처럼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슬펐을 겁니다. 언젠가 마릴린 먼로의 인생 조언 중에서 별과 관련된 글을 봤어요.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 왜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자신을 아껴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반짝이는 인생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스스로 안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별도 우주로 날아가서 가까이에서 보면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우주를 배회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면서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겠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별은 산산이 부서져서 죽어도 또 다른 잔해들과 뭉쳐서 행성이 된다는 사실. 실패하거나 무너져도 다시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별입니다. 깨지고 무너져도 또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러니까 힘내세요. 당신은 빛납니다. 찬란하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말 것. 사람이라는 게 참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함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니까요. 나는 이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꽁하게 있는 편에 가깝습니다. 언젠가 동기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저 인간 말이 상처가 안 되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 나의 질문에 동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나처럼 상처를 끌어안고 골마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대수롭지 않은 듯 털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멋진 사람도 있습니다. 동기의 단단함을 보고 이제 나도 조금은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저지르거나 정해진 기준 안에서 나를 낮게 평가하고 지적할 때마다 나를 지켜내는 방법으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칭찬하든 험담하든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사람이 된 사랑의 존재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나는 사랑으로 사람이 된 사랑의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타인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타인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보다 소중한 사람도 나만큼 괜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충분히 단단합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때가 되면 누군가 만나겠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설레는 내일을 상상하겠지.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늘 꾸민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숭 없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어여삐 여기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좋은 배경과 능력이 없어도 나를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 혼자 있을 때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있으면 같은 곳으로 걸어주는 사람. 기대와 설렘을 지켜주고 걱정을 용기로 바꿔주고 끝끝내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욕심일지라도 설령 상상 속에서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겠어. 서툴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기대의 반작용. 살다 보면 숱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관계 안에 있어서 좋든 싫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비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잘 맞는다면 상관없지만 다르다면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될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에는 늘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녀 관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기대를 통해 얻는 큰 실망감을 나는 기대의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 대해주면 상대도 잘 대해주겠지. 내가 좋아해주면 상대도 조금이나마 귀 기울이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다양한 기대 심리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는 기대의 반작용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은 기대 하나로 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 그저 베푸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스스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만 갔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었죠. 내 호의는 누군가가 나를 줏대없는 아이로 낙인 찍는 도구가 됐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던 시간이 나를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아들여서 나를 없애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에도 지인들은 전화로 나를 찾았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가족 문제, 남자친구부터 남편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면서 나의 공감에 화를 가라앉히거나 꽤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나는 사소한 거절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문자를 읽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타인의 감정에서 멀어지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거절들이 관계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삶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거절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약속을 잡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처럼 거절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내 감정을 채울 때입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마음껏. 나는 마음껏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뭐든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져서 필기구를 챙기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했던 소심한 18의 나. 처음 간 동아리방에서 내내 눈치만 살피던 중에 한 선배의 필통에서 볼펜 몇 자루를 발견하고는 큰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넨 기억이 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한데 볼펜 한 자루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선배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아, 볼펜? 마음껏? 완전하고도 완벽한 허락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나는 여전히 마음껏 이 말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건넨 후 상대가 느끼는 무한 신뢰와 단단함을 느낄 수 있어서, 소심한 18의 내가 느꼈던 추억을 더듬을 수 있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음껏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말이 필요하니까, 서로에게 조금 더 기대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의 어깨를 빌려도 될까? 나 잠시 울어도 될까? 마음껏, 마음껏. 싫어해도 돼. 누구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관계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두기로 합시다.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상대 스스로가 피곤하고 신경이 쓰일 테니까요.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챙기다가 나의 시간과 여유를 잃지 맙시다. 누구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맙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하게 두면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맙시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챙깁시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씁시다. 내 속에 수많은 내가 산다.
사람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데 나 혼자 한결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점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느낍니다. 좀 더 대범해진 나를 만나기도 하고 늘 받는 것에 익숙했던 모습에서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강할 줄만 알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예민하기만 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한없이 미련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를 만나고 있는 요즘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면서 변한 것 같다, 변덕이 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나를 챙겨야 외롭지 않으니까요. 가끔은 외로운 내가 이해 많은 나에게 안겨서 울고 소심한 내가 당찬 나에게 영감을 얻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내가 나를 먼저 위하는 용기도 냅니다. 나아가기 힘든 순간마다 서로 다른 나를 꺼내놓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수많은 내가 삽니다. 한결같지 않아서, 때로는 변덕쟁이라서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할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애의 토대가 없으면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동경하고 어떻게든 뛰어넘으려고 스스로를 해치는 겁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존감을 갉아먹고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온 힘을 다했다가 좌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자존감은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생겨났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할 때, 늘 뒤처지고 뛰어나지도 않은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감을 주었던 건 책과 음악이었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찾아서 읽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서 듣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일, 그것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접하는 책과 음악이지만 그 책과 음악이 때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감정에 따라 나눈 글귀와 곡들을 추천하는 취미에 발을 들였을 때 나의 작은 취미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쁨들이 자신감으로 그리고 자존감으로 바뀌는 즐거움을 경험한 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준 겁니다. 소박하고 작은 성취 안에서 꾸준히 이어나갈 인내를 기르고 자신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살면서 배운 건 언제 어디서 인연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내 곁에 머무를 때가 있고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한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때가 있다. 이어지려 해도 끊어지고 끊으려 해도 이어지는 것이 인연. 지나치는 인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연은 악연으로, 악연은 악몽으로. 어떤 인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어떤 사랑이 우리를 보듬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인연을 소중하게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열과 성을 다하기. 구원의 관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뀝니다. 단 하루를 봐도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봐도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해온 시간과 친함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니까요.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됩니다. 작은 별이 좋아졌다. 업무차 들른 지방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별이 쏟아지는 광경 앞에 마음이 벅찬 것도 잠시. 한편으로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하늘의 별들을 마음 편히 감상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똥별은 떨어지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고 그 와중에도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모두 자기의 모습을 뽐내는 듯 빛나고 있는데 나만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희미한 별이 아닐까.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빛나는 존재로 보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던 동료는 하늘을 바라보던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대뜸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별은 크고 밝게 빛날수록 굵고 짧게 산다더라. 작을수록 길고 가늘게 살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엄청난 위안이 되었던 밤. 그래, 작은 별이긴 해도 빛나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니까.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동료의 위로 아닌 위로에 화답한 순간 하늘은 다시 아름답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 없이 빛나는 수많은 별 때문에 별자리가 생겨났을 테고 밤하늘은 이름 있는 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별들로 더 아름다운 거겠지. 화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은 빛을 내면서 자리를 지키는 별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별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진들도 마음을 참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인생이란 짜여진 각본대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죠. 나이가 들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21페이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지고 잡히지 않을 때,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인연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맡기기에는 우리의 또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내 힘만 믿고 내 힘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집중하다 보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너무 많이 내가 스스로에게 상처받고 지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 남들과 나를 절대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내고, 그리고 이 삶 자체는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순리에 맡기는 것.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그런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은 빛을 내면서 자리를 지키는 별들처럼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존재라는 것,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 별이 산산이 부서져서 죽어도 또 다른 잔해들과 뭉쳐서 행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깨지고 무너져도 또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빛을 내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